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성은당 하경서재 박하경 작가입니다. 올해의 봄은 토끼가 뛰는 것처럼 빨리 찾아와서 빵빵한 풍선 터뜨리듯 빵 터뜨려 꽃들로 지천을 이루게 하네요. 광주 문인협회 이용숙 소설가님의 스마트 소설 도난당한 졸업 앨범으로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신경숙 작가님의 데뷔작 겨울 5화가 떠올라서 잠시 언급합니다. 겨울 5화는 신경숙 작가님의 뿌리이자 원류인 첫 데뷔작이죠. 1985년 겨울에 당선을 통보받고 작가는 가을에 광화문 우체국에서 펀치를 빌려 원고지에 구멍을 뚫었다고 회상합니다. 응모하는 순간이었겠죠. 작가의 나이 22이었다고 하네요. 첫 작품에 이어 그 후 쓴 단편 11작품을 묶어 출판한 책이 겨울 5화입니다. 세계적으로 읽히는 책이 되었죠. 처음이 없으면 2번, 3번 숫자는 늘어날 수 없고 한 권, 2권이 포개져 작가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27년간 소설의 양이 6권의 소설집과 장편 7권과 그의 산문집이 있습니다. 겨울 5화에서 잊지 못할 구절 생각나는 대로 읊어보자면 먼 삼각을 타고 펼쳐진 들판에 눈이 쌓여 있다. 달리는 열차와 함께 바뀌는 풍경, 지나온 것과 마주쳐온 것들은 서로 닮은 데가 있다. 허허로운 벌판을 따라가면 만나지는 마을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든다. 지금 풀어봐도 돼요? 안 돼. 그는 또 한 번 흐흐 웃었다. 그날 나를 바래다 주는 길목 어느 집에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어둠 속에서 그가 말했었지. 널 사랑해. 어떡하지? 가슴 밑바닥으로 어떡하지? 란 말이 떨어져 내려 나는 움찔했었다. 포장지 속엔 빨간 장갑 2짝이 나란히 포개져 있었다. 내가 끼고 다니던 5손가락 장갑 끝이 달아해진 것을 그가 보았는가? 꽃잔등이 찡하니 울려서 그와 작별을 나눈 골목으로 뛰어나갔다. 사람은 없고 외등갓 위로 하얀 모녀들의 고개가 번뜩이고 있었다. 꿈결같이 그때 나도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던가? 외로움은 무서울 뿐만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 아닐까? 어느 길로 들어왔는지 입구, 출구를 전혀 찾을 수 없고 버려졌다는 슬픔에 사로잡히고 말지. 돌아가는 길을 표시한 그레텔의 빵 조각은 딱따구리가 먹어치워버리고 이런 문단이거나 구절들은 쉽게 잊혀지질 않아서 말이죠. 이용숙 소설가님의 짧은 소설을 읽으면서 신경숙 작가님이 겹쳐지곤 합니다. 아마도 비슷한 시대를 공유했던 감성이 겹쳐있고 포개져 있기 때문일까요? 이용숙 소설가님의 짧은 소설집 속에서 도난당한 졸업 앨범을 들려드립니다. 도난당한 졸업 앨범, 소설가 이영숙. 희자야, 이리 와. 나랑 같이 술 한잔하자. 나는 친구들 시선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다. 살며시 수덕이 옆자리에 앉았다. 수덕이는 쇠주잔을 건넸다. 희자야, 한잔해. 우리 진짜 오랜만이다. 오늘 동창 모임 명단에 희자 이름이 있어서 선약이 있었는데 취소하고 온 거야. 수덕이는 호들갑을 떤다. 나는 소주잔을 비우고 안주를 집으려 하니 수덕이가 회를 입에 넣어준다. 나는 물끄러미 수덕이를 쳐다보았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 스쳐 지나간다. 수덕이는 왜 나한테 그렇게 해사를 부렸을까 생각하니 갑자기 부하가 치밀어 오르났다. 수덕이는 횟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물 마시듯 마셨다. 초등 동창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그랬던 건지 나 말고는 놀라는 친구들이 없었다. 수덕이 그런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수덕이가 배낭을 움켜쥐면서 말했다. 희자야, 차 한잔하자. 수덕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난다. 나는 수덕이랑 카페로 갔다. 수덕이는 커피를 시키고 내 앞에 앉아서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수덕이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50명이 넘는 우리 반 친구들은 수덕이가 우상이었다. 수덕이는 키가 크고 날씬하고 얼굴은 예쁘지 않아도 잘 살고 아버지의 힘이 대단했다. 그래서 수덕이를 따라다니는 아이들이 많았다.
점심시간에 수덕이는 하얀 쌀밥과 달걀 반찬이 담긴 도시락을 친한 친구들과 먹었다. 반면 나는 꽁보리밥과 김치를 싼 도시락을 혼자 숨어서 먹었다. 어쩔 땐 꽁보리밥이 너무 싫어서 고구마를 싸가지기도 했다. 어느 날 혼자서 고구마를 먹고 있는데 수덕이가 다가와 말했다. 희자야, 고구마 한 개 줘봐. 좋은 걸로 골라서 고구마 한 개를 주었다. 너는 이거 먹고 살 수 있니? 맛도 없고 이거 돼지밥 아니니? 우리 집 머슴은 돼지랑 소한테 주던데? 수덕이는 내 고구마를 교실 바닥에 던져버렸다. 야, 왜 던지는데? 그거 점심이란 말이야. 나는 소리쳤다. 아이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다. 시커먼 꽁보리밥이랑 고구마를 먹는 너를 보면 불쌍해. 나는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엉엉 울면서 교실을 나왔다. 왜 우리 집은 그렇게도 가난했었는지 고구마를 먹을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난다. 나는 고구마 사건과 졸업 앨범비 600원에 대한 내 아픈 상처를 따지고 싶은데 수덕이는 본인이 힘겹게 살아온 이야기를 한다. 테이블 위에서 진동벨이 드르륵 드르륵 요란스럽게 울린다. 커피를 가지러 가니 훤칠하게 잘생긴 바리스타가 커피를 건넨다. 하트 모양으로 장식된 커피가 맛있어 보였다. 희자야,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남매를 데리고 온 여자가 있었어. 아버지를 많이 닮은 남자아이가 7살 정도, 여자아이는 5살 정도였고 아이들 엄마처럼 보이는 여자는 엄마하고 다르게 세련되고 예뻤어. 그 여자는 엄마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아버지 자식이라고 하더니 아버지 호적에도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 그 충격으로 엄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어. 정말? 선생님께서? 나도 모르게 미움은 어디로 사라지고 놀란 토끼의 눈으로 수덕이의 서글퍼하는 눈동자를 보고 있었다. 수덕이는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더니 창밖을 바라본다. 잔잔한 파도가 일렁이고 저 멀리서 배들이 한가로이 오가고 있다. 수덕이는 배낭에서 담배를 꺼내어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켰다. 담배를 들이마시더니 뿌연 연기를 뿜어내면서 말을 이어갔다. 아버지께서 그년에게 전답을 다 넘겨주셨더라고. 그걸 알게 된 엄마는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배신한 분노의 화병으로 하루하루 몸이 쇠약해졌어. 결국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 엄마 돌아가시고 나는 동생 둘 데리고 광주로 이사를 했어. 나는 학교도 포기하고 가발 공장에 취직해서 동생들 학교를 보냈지. 몇 년 후 아버지 기일이 되어서 시골 부모님 산소에 갔다가 우연히 동창 기흥이와 마주쳤어. 학교 앞 서기 파는 집 아들. 희자, 너도 알지? 그때 만나서 3개월 만에 혼전 임신했어. 시부모 반대가 대단했었지. 아들을 낳고 결혼 생활을 했지만 기흥이랑 성격 차이로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이혼했어. 울먹이는 수덕이가 안쓰러우면서도 희자 속마음은 전혀 동정이 가지 않았다. 수덕이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계속 조잘된다. 회장이 다가와 버스가 출발한다고 급하게 말한다. 친구들아, 미안해. 희자랑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수덕이는 희자 옆자리에 앉는다. 즐거운 여행이었나요? 회장은 오늘 참석해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오랜만에 왔으니 친구들에게 인사하라고 마이크를 희자에게 건네준다. 안녕, 참으로 오랜만이네. 오늘 이렇게 친구들을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생각이 들어. 곧 찌릿찌릿 흘리고 옷에서는 알 수 없는 냄새가 나고 책 보자기 허리에 차고 달리면 필통에서 몽당 연필 한 개 딸랑거리면서 다녔던 저수지길이 새록새록 생각난다. 만나서 반갑다. 친구들은 자주 보자 하면서 손뼉을 쳤다. 내가 자리에 앉으니 버스 뒷자리에서 깔깔깔 웃는 소리가 들렸다. 이것들이 어쩔 줄을 모르고 질질 싸네. 누구야? 좋아서 싸는 놈이. 총무가 남자친구들에게 술을 따라주다가 바지에 쏟았나 보다. 실수한 총무가 재치있게 웃으면서 넘어간 모양이다. 갑자기 버스 안은 박장대소, 이런 소소한 일들이 큰 웃음을 주었다. 수덕아, 고구마 생각나니? 그리고 졸업 앨범비 600원 너희들이 훔쳐간 거 맞지?
수덕이는 나를 빤히 쳐다봤다. 희자야, 50년이나 흘렀는데 그걸 생각하고 있었구나. 가끔 희자 너를 생각하면 내가 못할 짓 많이 하고 살았더라. 고구마 던진 것도 희자 너 졸업 앨범비 훔친 거 정말 미안하다. 왜 그랬어? 너 때문에 나는 졸업 앨범도 받지 못하고 아버지가 회초리로 때려서 종아리에 멍도 들고 얼마나 울었는데 너 도대체 나한테 왜? 나는 소리를 버럭 지르려다가 돌아앉아 버렸다. 희자야, 졸업식이 끝나고 교무실에서 아버지와 친구들이 너를 기다렸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었어. 내가 훔친 졸업 앨범비도 너에게 꼭 줘야 한다면서 화를 얼마나 내셨는지 몰라. 수덕아, 너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괴롭힌 거야? 다른 친구들은 내 말을 듣고 따르는데 너는 단 한 번도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지나간 일들은 잊어버리자. 수덕이는 내 손을 잡는다.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다. 친구들과 인사를 하고 버스에서 내리니 어둠이 내 옷깃으로 스며든다. 희자야, 조심히 들어가. 어둠 속으로 수덕이는 사라져버렸다. 나는 지하철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아본다. 당당하던 수덕이 모습이 지금은 너무 초라하고 자존심도 없어 변한 것은 가난 때문일까? 궁금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통쾌했다. 희자는 졸업 앨범비 600원을 책 보자기 속 필통에 넣어두었다. 쉬는 시간이 화장실에 갔다 오니 그 돈이 없어졌다. 돈을 찾기 시작했다. 보자기를 털고 또 털고 책들을 몇 번을 뒤졌는지 모른다. 집에 가서 다시 가지고 오면 되잖아. 수덕이와 몇몇 친구들이 키득키득 웃으면서 말했다. 희자는 직감적으로 내 졸업 앨범비를 수덕이와 그 친구들이 훔쳐간 것을 알았다. 주저앉아 울면서 달라고 사정을 해도 그저 웃고만 있었다. 그 아이들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 앨범이 없다. 희자에게 졸업 앨범비 600원은 너무도 소중한 돈이었다. 아버지가 돼지 팔고 가만히 자루를 짜서 팔아 만들어주신 돈이다. 그 돈을 잃어버린 날 아버지는 연신 담배를 물고 계셨다. 아버지는 긴 한숨을 몰아쉬시더니 말씀하셨다. 졸업 앨범 없으면 어떠냐? 졸업장이라도 받아오너라. 보슬비가 내리는 졸업식 날 희자는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것들을 폭발하고 말았다. 졸업식을 하기 위해 운동장으로 모일 때 수덕이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면서 소리 질렀다. 내 졸업 앨범비 네가 훔쳐갔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아이들이 빙 둘러 옹성댄다. 희자야, 너 미쳤구나. 수덕이와 함께 다니던 아이들이 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때 선생님께서 운동장으로 가시다가 싸우는 모습을 보셨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졸업식 날 싸우는 거야? 선생님, 수덕이와 쟤들이 제 졸업 앨범비 훔쳐갔어요. 그래서 저는 졸업 앨범을 못 받게 되었어요. 희자는 큰 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은 희자 손을 잡으면서 다독여 주셨다. 희자야, 졸업식 끝나고 교무실에서 수덕이랑 같이 이야기하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선생님을 찾아와서 말해야지. 이렇게 졸업식 날 싸우면 어떻게 하냐? 선생님이 앨범을 꼭 주도록 할게. 운동장으로 가서 졸업식 하자. 졸업식이 진행되는 내내 옷을 촉촉하게 적시는 보슬비가 내렸다. 희자는 졸업 앨범을 너무 받고 싶은데 선생님도 무섭고 수덕이가 보기 싫어서 집으로 와버렸다. 마을에서 함께 다니던 친구가 내 졸업장을 가져다 주었다. 가난했던 유년 시절 생각에 잠겨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쳐버렸다. 50년이 흘러버렸는데도 그때 그 아픔이 어제 일처럼 떠오른다. 희자는 부유하지는 않아도 남편 곁에서 아들, 딸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가난도 지나간 추억이 되고 미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변할 수 있을까?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본다. 곱게 물들어간 천연색의 가을선은 한 폭의 풍경화 같았다. 어느 날 현관문 앞에 택배가 도착했다고 메시지가 왔다.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명품 가방이 들어있다. 그 옆에 연분홍색 봉투가 눈에 들어온다. 희자야, 그때 그 졸업 앨범비는
내 전 남편 기흥이가 훔쳐서 수덕, 재순, 상순, 재덕이랑 같이 과자 사 먹고 놀았어. 이 선물은 친구들이 돈 모아서 샀는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지나간 아픈 일들은 잊어버리고 우리 만나서 남은 인생 재미있게 살자. 미안해야 하는 수덕이가.